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장이 어떤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좀 금액이나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재무자문력이 3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이 돈들 중에 일부가 유입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 12만 달러에 갈 것이다. 어제 스탠다드 차트의 전망과 동일하죠. 그리고 2025년에는 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베팅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연준 인사들이 릴레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3명의 위원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메서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블라드는 강경한 매파이고요. 그리고 보스틱은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좀 조화롭게 어제 연설이 이루어지면서 이 연설의 여파들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대부분 좀 비슷한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이 사람들의 발언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오르는 데 그쳐서 아마도 지난해에 기록한 9.1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근원이라고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긴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7월 25일에서 26일에 지금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거의 93%로 압도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회의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70% 정도로, 그러니까 인상할 가능성을 3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CPI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5일치를 본 건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CPI가 예상보다도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은 뭐 주가는 당연히 반등할 텐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전문가들마다도 의견이 딱 갈리는데 지금 연준의 계속된 긴축으로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경고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기 침체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견이냐 하면 지금은 일반적인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는 안 되고 제조 부분은 이미 약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부분에서 순차적인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통화정책이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진 않고 재정정책도 약간 확장적이기 때문에 연착륙과 비슷한 매우 완만한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단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30.6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71%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면에 거의 횡보에 가까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좀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좀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리플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1.5와 51.6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서도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날보다 무려 7계단 상승해서 64%이고요. 지금 그리드의 색깔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극도 탐욕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투자자들이 언제든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매수벽은 30K와 30.2K 정도 부근에서 좀 뚜렷하게 형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벽에 비해서는 색상이 굉장히 옅고요. 그리고 30K 하단에서도 하나, 그리고 29.5K에서도 조금씩 생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뚜렷하지 않았던 이 매수벽이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를 더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는 편이 맞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벽은 훨씬 더 뚜렷합니다. 지금 31K와 31.5K에는 지금 매도벽이 거의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어떤 저항 영역으로서의 작용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는 걸로 이 CVD 차트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K에서도 지금 좀 제법 뚜렷하게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중단기적인 추세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가격의 어떤 완만한 상승을 이끈 장본인은 역시나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였습니다. 자, 이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했다가 관망을 했고요. 다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부분 매입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는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지금 유지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런데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나머지 고래들은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고래들이 언제 다시 시장에 진입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3주간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가격 대비로는 약간의 실현 손실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거래자들이 약간의 손실을 가지고서 자산을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지표를 NRPL이라고 하거든요. Net Realized Profit and Loss인데요. 이게 가격 대비로 음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미래의 가격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표는 이제 자산이 이동할 때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측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손실을 보면서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거래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산을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이클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구간이 음수 영역이 짙어질수록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호들러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지금 호들러들이 매달마다 27,100BTC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흡수해서 축적 모드에 있는데 제가 어제 호들 모델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이 호들 모델을 말씀드리면서 비유동성 공급을 언급을 드렸어요. 나오는 족족 호들러들이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믿음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해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축적들은요, 향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14일 동안의 가격 범위를 한번 보면요. 지금 굉장히 변동폭이 4.6%로 매우 좁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동안의 거래 시간에 불과 1.9%만 이거보다 더 큰 어떤 변동성을 보였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의 가격의 어떤 변화들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건요, 조만간에 어느 방향으로든 큰 변동성이 일어날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데이터들도 보시면은 이 구간들이 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크게 움직여서 상승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위인지 아래인지 지금 이 신호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크게 움직이면은 많은 수요들이 이제 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강세장 조정의 어떤 깊이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과거의 사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22년 11월을 최근에 최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이클 바닥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2023년에 지금 하락폭이 불과 18%에 불과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꽤 높은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전의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아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요. 61.8%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 봐도 5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이클 상에서 지금 하락의 폭은 불과 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자산에 대한 수요들이 그 어느 사이클 때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가격 변동폭이 적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정도 폭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에 불장이 오게 됐을 때는 또 이렇게까지 폭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무 자문력들이 30조 달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항방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분석을 내놓은 사람은요, 블룸버그의 발추나스라고 하는 분석가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이 우선은 중요한 수요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무 자문력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ETF를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원래 1%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참전함으로써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저 이번 최근에 또 포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2일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금패깅 암호화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결과 달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죽게 될 것이고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들어서 물가는 치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안으로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내년에 12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 업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벤처 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인 팀 드레이퍼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기를 원래는 2023년으로 봤는데 조금 미뤄진 2025년에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기가 미뤄졌는지 물어보니까 이 SEC가 이렇게까지 칼춤을 출지는 몰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팀 드레이퍼의 의견이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이제 우선 전문가분들의 가격 예측은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자도 아니고 2025년, 2030년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영역, 우리가 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환산을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if라는 가정이 붙어 있다는 걸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격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만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팀 드레이퍼의 의견 중에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악재들 그리고 악재 깊이들에 대해서 지금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특히 중단기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 압력들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마운트 곡스의 상환 기한이 지금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거 채권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많이 내놓게 되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가 또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산으로 환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셀시우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알트코인들은 또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카이코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을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렉트 캐피털의 의견을 보시면 지금의 상황은 결국은 또 다른 재집적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여부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플래그형도 있고요. 지금 쐐기형도 있고 다양한데 지금 이 구간에서 집적이 일어나면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립토콘의 중장기적인 예측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세 차례 반감기 패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이킨 머니 플로우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마크 차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표인데요. 크립토콘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미드탑 구간을 지금 터치를 할 직전이었는데 놓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바로 0.35 구간을, 이 구간을 터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닿기 직전에 이걸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놓쳤는데 아마도 다음번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언급을 하면서 이게 지금 하락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터치해서 안정적으로 닿는 순간이 아마도 대세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